호랑이의 건강과 질병을 얘기하려고 해요. 호랑이띠는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했죠. 표범이나 하이에나 기질이 있는 분들은 불규칙한 생활이나 아주 어떤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 과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호랑이띠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띠들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제일 첫 번째가 신경성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전체적으로는 예민해져 있거나 아니면 신경이 과도하게 긴장돼 있거나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호랑이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호랑이띠는 첫 번째 신경성 질환을 항상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신경성 질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소화기 질환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신경성 소화불량, 불면증이나 두통까지 갈 수도 있겠죠. 우리 인체 내에서는 갑상선하고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기를 만들어내는 아주 활동력을 주는 힘이 갑상선이지만 반대로 따지면 그것을 많이 쓴다는 것은 갑상선이 그만큼 나빠질 수 있는 요인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호랑이띠 여성분들. 그래서 스트레스나 신경을 제때 풀어주지 않으면 목구멍에 뭐가 걸린 듯하게 목구멍이 답답하다든가 눈알이 뻑뻑하다든가 입이 쓰다든가 입이 마른다든가 항상 목 주변에 질병이 잘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갑상선 쪽으로도 잘 나타나고, 그래서 이 호랑이띠들은 이 스트레스 관리를 참 잘 하셔야 돼요. 산책을 하거나 산을 가까이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이것이 호랑이띠한테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산과 가까이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건 꼭 뭐 산에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라 야산이어도 좋고 공원이어도 좋으니까 나무가 좀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좀 좋아요. 특히 여기 하이에나라고 있죠. 하이에나들은 일중독이잖아요. 과로나 골병, 뼈, 디스크, 근육통, 그 다음에 관절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에나 기질이 있는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은 술을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술로 인해서 2차적으로 췌장이나 간 기능이나 쓸개 기능 이런 것들이 나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술 자체가 이제 만성 피로가 생길 수도 있고. 자, 요것을 이제 기본으로 깔고 이후에 이제 요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3대3의 균형을 이룬 이 양기를 소양이라고 기억하세요. 또는 상화로 기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소양상화라고 기억하시면 제일 좋겠죠. 이 소양상화라고 하는 힘이 정상적일 때는 가장 능력 발휘가 잘 되겠지만 호랑이의 3대3 균형을 이룬 이 상화가 한쪽으로 끼울기 시작하면은 감정의 기복이나 감정의 편차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호랑이띠가 질병에 걸리면은 상당히 감정 기복이 생겨요. 원래는 이분들이 대단히 감정 조절을 잘하고 정신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3대3 균형을 이룬 이 상화가 울체가 되거나 폭발이 되면은 감정 폭발이나 감정 기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호랑이띠 여자가 질병에 걸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호랑이 기질이 있는 분, 표범 기질이 있는 분, 하이에나 기질이 있는 분 세 종류를 한번 나눠서 볼게요. 자, 호랑이 기질이 있는 분들은 주부가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 소양상화가 질병에 걸리면 무조건 신경성 질환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다 신경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주부는 신경성 질환에 걸린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주부들이 신경성 질환에 걸리는 원인은 남편 아니면 자식이에요. 자, 신경성 질환의 대표적인 거는 소화기 질환이에요. 갑상선, 불면증, 두통, 신경성 소화불량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소양상화가 인체의 측면을 지나가기 때문에 편두통이라든가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표범은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상업을 한다든가 또는 뭐 술집. 그래서 이 표범 성향이 있는 여성분들은 평생 어떤 성형 중독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약물의 오남용. 그 다음에 표범 기질이 있는 분들은 그 이혼과 재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떠한 상처,
마음의 상처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신경성 질환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이에나 기질이 있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남편이 해결하지 못한 거,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너무 일을 과도하게 하죠. 자기 몸이 아파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그 휴식을 한다든가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질 때문에 척추질환, 어떤 통증질환 이런 것들을 많이 달고 산단 말이에요. 신경성을 깔고 있다고 그랬죠. 호랑이띠는 항상 신경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이나 췌장이나 이런 쪽의 기능들이 많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호랑이띠를 생각했을 때는 신경성 질환을 생각하시고, 신경성 질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소화기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아가면은 췌장이나 간이나 쓸개 기능, 담석증, 두통이라든가 불면증,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피로가 쌓여서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면역 저하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깔고 이해하시면 돼요. 호랑이띠들이 그 기질을 쉽게 바꾸지는 않잖아요.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일은 계속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성향을 쉽게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 같은 것을 많이 바꿔주셔야 돼요. 씁쓸한 음식도 많이 드시고, 특히 이제 호랑이띠한테 가장 중요한 게 양기잖아요. 그 양기가 울체가 되거나 폭발하면 안 되니까 그 음식 중에 색깔이 분명한 거 있죠. 방울토마토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뭐 브로콜리라든가 오이라든가 시금치라든가 5색, 5가지 색깔의 분명한 음식을, 자연적인 음식이어야 되겠죠. 그 자연적인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양기가 울체되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씁쓸한 음식, 쓴맛 음식들을 잘 먹어서 양기가 또 폭발하지 않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호랑이띠 남자를 한번 볼게요. 호랑이, 표범, 하이에나. 호랑이는 뭐 개인 사업을 하시면 참 잘하시겠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셔도 성실하니까 잘하실 거고, 법과 관련된 일, 그 다음에 검, 경, 군, 군대, 경찰, 그 다음에 변호사, 검사, 법을 다루는 분들이라든가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 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능력 발휘가 잘 되시겠죠. 이 화기가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화기가 너무 폭발하면 욕심이 너무 커질 거고, 화기가 너무 울체가 되면은 또 우울증이라든가 신경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또 생기겠죠. 자, 그래서 호랑이띠 남자는 과로, 뇌신경 질환, 음주로 인해서 피로가 쌓이는 거, 그 다음에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중풍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표범 기질이 있는 분들 있죠. 어떤 불규칙한 생활이 있겠죠. 이 표범들은 불규칙한 생활이 문제가 되겠죠. 어떤 방송 활동할 때는 너무 과로하다가 또 방송 활동 안 할 때는 운동 부족이 된다든가, 표범이라고 해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일 문제가 이제 술, 그 다음에 약물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에나 기질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일에 대한 과로로 질병이 아주 급속도로 깊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뼈도 약해지고 통증, 그 다음에 술로 인해서 간 기능, 췌장 기능 이런 기능들이 다 약해지겠죠. 호랑이띠 남자도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가지 색깔 음식을 빨리 드셔야 되겠죠. 이 소양상화의 그 화기가 정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색깔 음식, 그 불이라는 것은 색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 색깔 음식을 어떻게 매일 일정하게 먹을 수 있느냐, 그 색깔 음식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봄에 나오는 콩, 봄에 나오는 나물, 그 다음에 사시사철 나오는 그 야채,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그 야채, 파프리카 같은 거, 5가지 색깔을 드셔야지만이 이 호랑이띠의 화기들이 정상적으로 울체되지 않고 또 폭발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역시 호랑이띠는 제일 중요한 게 신경성 질환이죠. 그 신경성 질환을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등산을 한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산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